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병원의 신경외과 정진영입니다. 저는 뇌혈관 수술을 전공으로 하는 신경외과 의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뇌동맥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뭐 많이 들어보신 의학용어입니다. 뇌동맥류, 뇌혈관의 꽈리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뇌동맥류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치료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혈관에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는 이런 혈관이 부풀어진 것을 우리가 뇌에 생기는 동맥류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뇌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정확하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생기는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이든 어떤 뭐 호르몬이나 어떤 원인이든 간에 뇌혈관에 생기는 동맥의 혈관벽의 일부가 결손이 생기는 거예요. 즉 혈관벽이 약해지는 부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혈관 부위가 약해져 있는 부위가 있으면 우리 동맥이란 거는 심장에서 우리가 맥박이 쿵쿵 1분에도 50번, 60번 뛸 때마다 즉 혈압이 뭐 120, 130, 140 이렇게 혈압이 높은 압력으로 뛸 때마다 동맥에는 그대로 압력이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혈관벽에 약해진 부위가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잠을 자건 밥을 먹건 깨어 있건 계속해서 심장은 계속해서 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압력이 지속적으로 혈관의 약한 부위가 계속해서 압력을 전달받게 되다 보면 그 약한 부위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아무런 증상이 없던 이 볼록하게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던 이 꽈리 모양의 혈관의 동맥류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힘을 준다든지 흥분하고 화를 낸다든지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터지면 마치 저렇게 피가 하늘로 뿜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터지게 되면서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뇌출혈이 발생하게 돼요. 동맥 피는 높은 압력으로 터지기 때문에 저렇게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출혈이 발생하면서 뇌에 순간적으로 높은 압력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잃거나 뭐 구토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흔하게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그 출연자가 막 흥분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하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저런 장면을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저도 봤던 것 같아요. 저게 바로 전형적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고 모습입니다. 즉 환자가 경험하는 동맥류가 터졌을 때 느끼는 것은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는 평생 처음 느끼는 격심한 두통. 근데 이 두통이 어느 쪽으로 오냐면 주로 뒷목에서 뒷머리 쪽으로 터지는 듯한 당기고 터지는 듯한 그런 마치 뭐 망치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벼락 두통이라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마치 머리에 벼락을 맞는 듯한 그런 극심한 평생 처음 느끼는 그런 두통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구토를 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한 경우는 의식이 없어지는 소실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코마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물론 완전히 저렇게 파열되기 전에 동맥류가 터지려고 막 자라면서 눈 쪽으로 가는 신경을 누르거나 건드릴 경우에는 뭐 눈 쪽으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눈꺼풀이 잘 안 떠진다든지 뭐 눈에 복시가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뇌동맥류가 파열되거나 파열되기 직전에 생길 수 있는 위험한 경고 사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뇌동맥류가 있으면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뇌동맥류는 애석하게도 이게 약물 치료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밖에 없습니다. 혈관이 늘어나고 부풀어진 거기 때문에 이 늘어난 혈관, 특히 동맥혈관을 뭐 약을 먹어서 뭐 다시 줄어들게 만들거나 저게 터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혈관을 보강해주는 약물이란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약물로는 동맥류는 치료할 수가 있는 병이 아니라 외과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말 그대로 뇌 결찰술, 전통적으로 했던 뇌동맥류 수술 방법이에요. 머리 두개골을 열고 뇌 속의 틈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뇌혈관 동맥이 부풀어진 꽈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서 보이는 저희가 클립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마치 핀이나 집게처럼 되어 있는 저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 클립을 이용해서 이 부풀어진 이 동맥류를 이렇게 탁 클립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이상 피가 들어가거나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통적인 개두술 뇌 동맥류 결찰술이라는 수술법이고요. 한 20여 년 전부터 색전술, 우리가 시술하는 방법인데요. 다리에 있는 굵은 동맥을 통해서 경동맥을 지나서 뇌 쪽까지 아주 얇은 도관과 철사를 이용해서 이 혈관 안쪽에 부풀어진 이 동맥류 꽈리 안쪽을 백금으로 된 코일이라는 물질로 금속으로 채워서 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를 꽉 메꿔서 더 이상 피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더 이상 동맥류가 터질 거를 수술과 마찬가지로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터진 동맥류도 저렇게 코일을 넣어서 메꿔버리면 터진 부위가 막히면서 수술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코일 색전술의 수술 방법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결찰술 수술 방법보다 코일 색전술 방법을 더 많이 하는, 세계적으로 하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환자한테 가장 맞는 이상적인 수술법은 전문가들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동맥류가 어떻게 발견되는지, 두통이나 어지러움 증상, 이명이거나 맥박이 뛰는 그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셔서 뇌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면서 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동맥류는 제가 증상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증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 두통이나 어지러움, 이명 증상은 동맥류와는 사실은 무관한 증상이에요. 거의 99%는. 그런데 그냥 두통 때문에 불안하시거나 왜 어지럽지 하는 이유로 머리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 동맥류라는 병이 우연히 발견되는 거죠. 100명에 두세 명에 드시는 케이스인 거죠. 두 번째는 건강검진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에서 대부분 위 내시경을 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뇌에 대한 검사를 해보고 싶어서 추가로 뇌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는 경우에 특히 MRA 같은 검사를 해서 뇌 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요즘엔 점점 또 늘어나는 추세예요.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적으로 건강검진이 잘 발달되어 있고 많은 국민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뇌동맥류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눈 쪽의 증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맥류가 커지면서 눈으로 가는 신경을 건드리면서 눈꺼풀이 잘 안 떠진다든지 눈의 복지 증상, 겹쳐 보이는 증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안과를 가셨다가 안과에서는 이거는 안과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뇌신경 쪽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추천을 받아서 병원에 오셨다가 뇌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동맥류가 터져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벼락두통이죠. 그런 극심한 두통이 생겨서 저 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 대부분 저런 경우는 응급실을 통해서 급하게 가기 때문에 응급환자, 응급수술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저 동맥류를 진단하고 치료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검사가, 동맥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가 MRI 검사입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물어보십니다. MRI를 찍어야 돼요? MRA를 찍어야 돼요? 라고 질문을, 제가 하루에 진료를 보면은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MRI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뇌에 있는 조직, 살 자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의 종양, 뭐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 뭐 뇌출혈이 지나간 흔적 이런 것들을 뇌 자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요즘엔 치매가 있으니까 뇌가 얼마나 위축이 됐는지, 뭐 미세 혈관에 어떤 병든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많은 정보를 MRI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MRA는 이 뇌에 있는 조직에서 조직은 다 빼내고 뇌에 있는 동맥 혈관만을 따로 본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뇌동맥류라든지 또 반대로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이런 병들은 MRA, 뇌혈관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검사를 한다는 건 사실은 MRI만 찍어서도 안 되고요. MRA만 찍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두 가지는 그냥 내가 선택해서 찍는다기보다는 그냥 뇌 MRI를 찍는다는 거는 당연히 MRA까지 그냥 한 패키지로 같이 찍는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맞아요. 간혹 건강검진에서 이제 하신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또 하십니다. 나 작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MRI를 찍었는데 뭐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MRI를 찍었나요? A를 찍었나요? 라고 여쭤보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보시죠 하면 건강검진에서 찍는 MRI는 뇌 사진은 대부분 MRI나 MRA 둘 중에 한 가지만 찍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가 이상이 없다고 했을 경우 뇌가 다 이상이 없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즉 50%만 검사가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즉 MRI를 검사를 했으면 동맥류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반대로 MRA만 찍었다 그러면 물론 동맥류나 뇌혈관 질환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뇌에 있는 뭐 종양이나 뇌경색 흔적 이런 뇌의 다른 정보를 얻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는 같이 찍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CT로도 그러면 저는 CT를 찍었는데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저 건강검진에서 CT를 찍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CT는 그냥 CT가 있고요. 이것도 CT, MRA처럼 CTA라고 해서 이 A라는 게 결국은 혈관을 본다는 뜻입니다. 엔지오그래피라고 그래서 그냥 CT만 찍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뇌출혈이나 석회화, 뼈처럼 딱딱하게 생겨 있는 석회화된 병변을 우리가 CT를 통해서 알 수는 있는데요. CT만 찍어서는 동맥류가 있다 없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뇌출혈이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뇌동맥류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조영제 주사를 맞고 혈관을 보는 CT 엔지오라는 3차원 혈관 CT를 찍으셔야지 동맥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찍는 뇌 CT는 저런 조영제를 쓰고 혈관을 보는 CT는 거의 찍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건강검진에서 CT를 찍었는데 이상 없다고 들었습니다 얘기한 거는 그냥 CT상에서 출혈이나 뭐 CT상에서도 확인될 정도의 큰 종양 정도가 없다는 걸 확인한 거지 뇌혈관 질환이 있다 여부는 절대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CT만으로는 뇌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주지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뇌동맥류가 진단되고 발견되는 통계를 보면요.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비파열 동맥류, 즉 터지지 않은 동맥류는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터진 동맥류, 즉 뇌출혈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와서 우리가 응급수술을 하는 그런 지수막하 출혈 환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터진 동맥류의 수는 아무리 해가 가도 절대 더 증가하지는 않고 1년에 한 6,000명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동맥류에 대한 예방적인 수술이 많아지면서 터지는 환자가 조금 줄었나? 저희 신경외과 의사들 간에서는 뇌혈관 전문의들 간에서는 요즘 들어서 오히려 출혈 환자는 조금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요즘 저희가 수술하는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되는 뇌동맥류, 즉 동맥류가 발견돼서 터지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하는 수술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뭐 사회가 현대화로 되면서 뇌동맥류라는 질병이 막 증가하고 늘어나는 걸까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여러 가지 병원의 진단 검사 장비가 보편화되고 머리가 조금 불편하시면 병원을 찾는 국민들의 그런 빈도가 늘면서 뇌동맥류가 발견되는 확률이 빈도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즉 동맥류란 건 인구 100명에 두세 명 이상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병이기 때문에 뇌를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동맥류는 더 많이 발견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가 우리가 그러면 우연히 동맥류가 발견됐는데 이 동맥류를 과연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 상황이 굉장히 고민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 동맥류의 어떤 운명을 본다면요. 처음에 작은 상태로 동맥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동맥류는 그냥 작은 상태에서 크기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어떤 동맥류는 동맥류가 좀 커집니다. 다만 동맥류가 어느 정도 커지다가 성장을 멈추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이런 경우도 다 터지지 않는 경우들이죠. 이게 100명에 99명은 이런 쪽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동맥류가 점점 커지다가 풍선도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뻥 하고 터지게 되는 것처럼 점점 커지다가 터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우려하는 거고요. 아주 예외적으로는 동맥류가 비교적 크지 않은데 작은 상태에서도 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가진 동맥류 이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될지는 사실은 환자분께서 판단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뇌혈관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치료를 권유하는 위험한 동맥류, 첫 번째는 다발성 동맥류라고 해서 동맥류가 한 개가 아니라 머릿속에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한번 동맥류가 터진 적이 있었던 경우는 남은 동맥류 중 아직 터지지 않은 동맥류도 또 터질 위험성이 높다고 봐야 돼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고요. 동맥류가 결국은 풍선처럼 커지다 보면 터지는 것처럼 크기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동맥류 치료 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5mm가 이상 되는 동맥류, 뭐 7mm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5mm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7mm가 넘는 동맥류는 매우 큰 동맥류라고 봐서 거의 대부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요. 5mm가 넘는 동맥류도 비교적 큰 동맥류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지 됩니다. 첫 번째는 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동맥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방순환계라고 해서 뒷머리의 혈관 쪽으로 가는 혈관에 생긴 동맥류라든지 또 양쪽 미간 사이에 있는 전교통 동맥에 생기는 동맥류, 이런 동맥류, 특정한 위치의 동맥류는 파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의미를 두고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동맥류의 모양을 보죠. 동맥류가 예쁘고 동그란 모양인지 울퉁불퉁, 마치 우리가 여드름이 울퉁불퉁하다가 여드름도 터지고 뭐 나온 것처럼 모양이 울퉁불퉁하던 동맥류는 터질 위험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동맥류, 안전한 동맥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크기입니다. 3mm보다 작은 동맥류는 대부분 우리가 치료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 검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위치인데요. 상상돌기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에 싸고 있는 바닥뼈 주변에 있는 상상돌기라는 뼈가 있는데 그 주변에 생기는 동맥류가 의외로 드물지 않게 흔하게 동맥류가 생기는 위치이긴 한데 저 부위의 동맥류는 거의 파열되는 경우가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저 부위에 생긴 동맥류는 크기와 상관없이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뇌를 싸고 있는 뇌 경막의 바깥쪽, 즉 더 아래쪽에 생기는 동맥류는 그쪽 부위는 뇌경막 바깥쪽은 두개골 뼈에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뇌 바닥뼈에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생긴 동맥류는 뇌출혈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MRI를 찍었을 때 이게 동맥류로 의심되는 소견, 접합부 팽대라는 소견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동맥류와 또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진으로 예를 들어 보시면 이렇게 위험한 동맥류는 이거는 후방 쪽에 생기는 혈관에 발생한 동맥류입니다. 우리가 기저동맥이라고 해서 뇌 숨골 쪽으로 가는 뒷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부위에 여기에 지금 가운데 볼록하게 보이는 이 부위가 동맥류입니다. 저런 동맥류는 크기가 작아도 저 위치에 생기는 동맥류는 파일리움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덜 위험한 동맥류라는 것이 바로 뇌를 받쳐주고 있는 이 바닥뼈, 상상돌기라고 말한 부위가 바로 이쪽에 있는 뼈를 상상돌기라고 말하는데요. 이 주변에 생긴 동맥류들은 거의 파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추적 관찰만 하면 충분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혈관이 나오는 자리가 이렇게 마치 깔때기 모양처럼 두터워져 있는 경우, 이거를 저희가 영어로는 인펀디블룸이라고 하고 혈관 팽대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MRI나 MRA 검사를 하면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소견인데 저런 동맥류도 우리가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뇌혈관 조영술을 해서 다리 혈관을 통해서 저런 MRA에서 동맥류가 발견되면 이제 저희 같은 신경외과 전문의나 뇌혈관 전문의를 찾으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좀 더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리 혈관을 통해서 조영제 약물을 넣고 저 동맥류의 직접적인 모양, 크기, 또 주변 혈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물론 터지지 않은 동맥류가 있을 경우에 어떤 동맥류를 치료할지 말지 여부를 볼 때 저 동맥류의 크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맥류의 크기나 모양,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거와 동반돼서 결국은 동맥류도 환자 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 동맥류를 갖고 있는 환자가 나이가 몇 살인지, 젊은지, 앞으로 여명이 긴지, 나이가 많으신지, 또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지, 또 가족 중에도 동맥류 환자가 있는지, 가족 중에 혹시 뇌동맥류가 파열된 환자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권유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면 환자분이나 가족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이제 판단하시는 것이 있죠.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동맥류에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저희가 꼭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유를 드리는데도 그냥 뇌수술이나 이런 뇌혈관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뇌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과도한 걱정을 하시지는 마십시오. 대부분의 동맥류는 추적 관찰하지 수술하는 동맥류는 그 중에 매우 일부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추적 관찰도 내가 뭘 조심해야 되나요? 일상생활에서 제한을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가 결정되고 의료진이 치료를 권유를 하시게 되면 지금의 수술 기술은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술에 따른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치료 여부나 수술 방법을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오늘 뇌동맥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